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고려와 주변 국가의 관계,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와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0세기, 11세기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여진족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나눠서 녹화할게요. 먼저 10세기 상황을 이야기해 보다 보면 중국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10세기 초에 중국의 통일제국이었던 당나라가 무너지죠.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5대 10국 5개의 나라들이, 센 세력이 10개의 나라를 세우는 5대 10국의 혼란기를 겪습니다. 5개 센 세력이 있었고 10개 나라를 세우게 되는 5대 10국의 혼란기. 이 혼란의 와중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겠죠. 한족이 주변족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자 그 틈에 거란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란족이 이제 요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은 먼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926년에 발해를 무너뜨립니다.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진격을 하기에 앞서서 동쪽을 정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 쪽으로 세력을 키워갑니다. 당시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나라들은 혼란기였기 때문에 5대 19의 혼란기였고 거란족처럼 센 용병을 자신들의 싸움에 이용하기도 하죠. 후주라고 하는 나라에게 바로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이 지역 땅을 약속받으면서 이 혼란에 개입했던 요나라는 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유목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만리장성 안쪽에 자신들의 영토를 갖게 되는 유목민족이 됩니다. 유목민족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거란족, 그리고 뒤에 여진족, 그리고 몽골까지, 원나라까지 이러한 왕조들 유목민족으로서 만리장성 안쪽에 나라를 세우거나 화북지역 내지는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이런 세력들을 침투왕조 또는 정복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발해를 멸망시키고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된 요나라는 그 뒤에 이제 이 5대 10국을 통일하게 되는 송나라와 겨루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해를 멸망시켰고, 멸망시킨 발해 땅에서 이제 후발해국, 정한국, 후발해국, 흥료국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서 발해 부운동을 펼치죠. 이런 것들을 진압하면서 고려와는 주로 대립하는 형세를 취하고요. 고려가 북진 정책을 펼치고 발해에 대한 흡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송나라와 대립, 거라는 요나라는 송나라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는 고려와 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고려 쪽의 국제정세는 이렇게 해서 새로 성장하는 요나라, 여진족과 아니죠, 거란족과 중국 한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송나라, 그리고 고려, 이 삼각구도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흘러갑니다. 발해 부운동을 펼쳤던 정한국이 끝내 요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요나라와 이제 고려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거란족 입장에서는 고려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신들처럼 센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상국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고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송나라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었던 거란, 요나라는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란족의 1차 침입입니다. 993년 거란 요나라는 소손령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80만 명. 어마무시하죠. 아마 이건 그 송나라와 실제 전투를 앞서서 그 뒷부분이 될 수 있는, 배후가 될 수 있는 고려를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실제 고려를 뭐 멸망시키고 끝까지 싸우겠다기보다는 초반에 길을 확 꺾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려에서는 서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희가 이 소손용과 단판을 짓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희들의 동경 지방, 우리는 뭐 나라 이름이 고려다, 고구려를 계승했고 너희들의 동경 지역도 예전에는 고구려 땅이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한테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외교전을 펼치고요. 우리도 너희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 차라리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 지역, 압록강 유역 지역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못 갈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벌립니다. 안 싸우고 전쟁에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송나라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었던 요나라 거란족으로서도 뭐 그 강동 육주라고 하는 압록강 어귀에 조그만 땅덩어리 줘버리고 고려를 자기 편으로 조공국으로 삼는다면 좋겠죠. 그래서 고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동 육주 지역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 지역을 이제 새로이 영토로 편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란족은 송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가해서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송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송나라가 한 두 차례 정도 요나라와 전쟁을 벌립니다만 다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결국은 요나라에게 막대한 세패, 공물을 바치기로 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은 지키지만 뭐 세금은 바치는 좀 이상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려가 약속했던 왕의 친조도 없고 땅만 차지한 채로 계속해서 송나라와 관계를 갖자 거란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고려에서는 이제 성종, 그 다음에 현종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성종 뒤에 목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죠. 근데 이 목종이 물러나고 현종이 세워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가 김치양이란 자와 이렇게 좀 불륜관계를 맺고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강조라고 하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갈아치우는 거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핑계 삼아서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거란의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40만 명의 병력들을 직접 이끌고 와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은 나주까지 도망가고 개경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자 일단 이들을 달래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화친을 제안한 고려는 우리 임금이 직접 가가지고 너희 나라의 수도에 가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친히 가서 조공을 바칠 테니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북방에 있었던 흥화진 등에서 양규라고 하는 장수가 그냥 못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방을 쳐서 철수하고 있었던 요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치는 이런 승전을 거두기도 합니다.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죠. 그 뒤에 이제 1018년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가 강동 육주를 차지하고도 친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동 육주 돌려줘!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거란의 3차 침입이죠. 하지만 이미 거란의 침략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고려는 강감찬을 내세워서 흥화진에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죠. 귀주대첩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이렇게 흥화진에서의 싸움 자체를 귀주대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소가죽으로 이렇게 물을 막았다가 확 수공으로 공격해서 해버린 걸 요나라 군대를 물리친 걸 귀주대첩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 싸움에서 이제 이
수공으로 요나라 군대를 대파합니다. 하지만 요나라 군대는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요. 개경 일대까지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군대를 이제 귀주에서 크게 물리쳐서 괴멸시키는 게 귀주 대첩입니다. 이 귀주 대첩까지 이르자 이제 거란과 고려의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거란은 고려를 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거란, 고려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 평화가 약 100여 년간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1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